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춘 노가리 시사 브리핑의 뉴스 읽어주는 남자 김씨 아저씨 김동주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두 번째 여러분을 찾아뵙고 있습니다. 어제 대단한 반응을 일으켰다는 소식을 듣고 있는데 어제 정말 제가 이렇게 웃긴 사람은 아닌데 그렇게 웃긴다는 말씀을 접해주셔서 오늘 뉴스는 진정성이 중요하니까 너무 우습게 봐주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헤어스타일이요. 네. 앞에 좀 봐주시죠. 네. 꽃게머리 스타일. 꽃게머리 스타일 오늘 네. 제가 의도한 바고요. 네. 오늘 아주 묘령의 여인분께서 저에게 스카프를 선물해 주셔서 잠시 도둑을 드리기도 하겠지만 하여튼 오늘 패션이 제가 이 세상 지금 살아온 것 중에 제일 어울리는 패션을 너무 잘 어울려요 오늘.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오늘 결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 결혼. 네. 그렇습니다. 저도 아직 못 갔습니다. 이럴 수가요. 저도 가고 싶습니다. 네. 잠시 후에 저의 일상생활과 저의 재산 능력 다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첫 번째 소식 보겠습니다. 네. 이상적인 미혼 남녀의 연령차에 대한 소식을 보겠는데요. 이 기사 2012년 10월달 기사입니다. 네. 뉴스가 아니고 뭐 올드 구문 이렇게 되겠는데요. 네. 11월 달에는 결혼 관련된 뉴스가 없더군요. 그래서 이 부분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심각한 내용은 아니고요. 실제로 남녀 모두 남자가 3살 내지 4살은 많았으면 좋겠다. 결혼 상대자가 그 얘기고요. 두 번째, 결혼 정년기에 대해서 남자, 여자 모두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이 부분이 담겨 있어서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결혼 정년기의 평균 나이는 남성은 30.9세, 여성은 29.3세라고 합니다. 남자는 한 31살, 네, 여자는 29에서 30살. 30살. 보통은 9수에 잘 안 간다고 하는데 29에 다 가는군요. 평균이 이상하네요. 네,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뉴스 보겠습니다. 두 번째 뉴스. 네, 두 번째 뉴스는 웹페이지가 잘 안 뜨는군요. 네. 그냥 소개해드리도록 하죠. 네. 결혼 배우자의 조건에 대한 얘기인데요. 남성은 외모, 여성은 경제력을 원한다. 아까도 오신 게스트분 여성 외모는 어느 정도 보신다 말씀하셨고요. 그렇죠. 여성 연욱 씨는 어때요? 경제력? 경제력? 네. 가장 중요한 조건. 그렇죠. 가장 중요한 조건. 내용을 보면요. 결혼정보업체가 최근 4년간 전 세계 121개국 미혼 남성과 여성을 대상으로 배우자의 조건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우리나라 북미 유럽 여성보다도 경제력을 훨씬 더 따졌고 아시아권 여성들이 성격을 많이 보는 반면에 우리나라 여성들은 경제력을 제일 우선으로 봤다는 얘기입니다. 전문직이라는 직업 자체에 대한 선호도가 압도적으로 높았는데 전문직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전문직이 연봉을 많이 받기 때문에 좋아한다. 이 내용이었습니다. 네. 동의하시나요? 네. 동식? 저요? 네. 동의해야죠. 좀 씁쓸합니다. 씁쓸해요? 그래도 외모는 보잖아요. 그렇죠. 경제력은 안 돼도 외모를 따지는 남성들의 모습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세 번째 뉴스 보겠습니다. 이 뉴스 소개해드리기가 참 낯간지럽고 참 이거 어떻게 소개해드려야 될까. 기사를 먼저 보겠습니다. 제목은 내 결혼 때문에 부모님 힘들었다. 그런데 자녀는 35%밖에 이걸 못 느끼고 있다. 누가 보도했느냐? 조선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조선일보 다시 한번 조선일보 짚어드리도록 하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식 중에서 부모님이 나 때문에 결혼 때문에 힘들어했다고 느끼는 사람이 3명 중에 1명밖에 없었다는 얘기고요. 부모 세대는 10명 중에 6명, 그러니까 60%죠. 더 많이 지원해주지 못해서 너무 안타깝다라고 부모님 마음인데 자녀 세대는 과반수 이상이 남들인 나보다 더 많은 지원을 받는다. 남자로서는 저 옆집 철수가 아니죠. 옆집 수종이나 이런 애가 나는 24평인데 쟤는 31평짜리 아버지한테 받았더라 결혼하면서. 턱턱 질러주셨구나. 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과연 저런 식으로 생각할까요 젊은이들이?
저 같은 조선일보 얘기죠. 아까 이게 예, 중요한 거 그렇습니다. 조선일보가 아, 예, 얘기했다. 잠시 또 보도했다. 간과하고 있었습니다. 네. 조선일보. 네. 근데 뭐 조선일보가 반드시 나쁜 얘기만 하겠습니까? 이 내용 좀 보죠. 네. 여기에 나오는 내용 중에 예를 든 것이 있습니다. 예를 제가 지금부터 한번 들어드릴게요. 네. 뭐 가명 54세 박연숙 씨인데요. 음. 밑에를 좀 볼까요? 네. 여기 이쯤에 있습니다. 어. 의사 사이를 본 박연숙 씨는 딸이 결혼을 앞두고 일주일쯤 밥을 남기다가 엄마 나 그냥 결혼 안 할까 봐 이랬대요. 문제가 뭔가 봤더니 사돈이 과도하게 혼수를 요구한 거야. 아, 우리 형편에 과하다고 생각이 되면서도 내 자식이 불쌍하고 마음이 아파 어쩔 수 없이 무리를 했다. 아. 부모 마음이죠. 네. 이런 예가 없을까요? 이거 사랑과 있죠. 전쟁에 나오는 얘기잖아요. 많이 나와요. 네. 내 조선일보가 사랑전쟁을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요. 기사 예는 소스를. 있을 것 같다. 이런 예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좀 더 구체적인 얘기인데 뭐 이 가명 얘기 안 하겠습니다. 네. 딸 셋 중에 둘을 결혼시키느라고 각각 4천만 원씩을 결혼 비용으로 썼다. 8천만 원 쓴 거죠. 네. 여성분이 4천만 원이에요. 4천만 원씩이나 드나요? 뭐 어떻게 했길래 예단 뭐 이런 예단이며, 혼수 뭐 이런 거를 예식장 뭐 다 하다 보면 몇 천 넘어가는 건 될 것 같은데 네. 4천 정도 들 것 같아요. 그죠? 뭐 이런 얘기인데 끝으로 늘어나는 얘기는 뭐냐면 남자분의 얘기입니다. 다음 달에 결혼하는 장남의 신혼집을 마련해 주느라 1억 가까이 들었다. 차남 결혼 시킬 때도 그만큼 대주려면 솔직히 집 파는 거밖에는 방법이 없다. 평생 모아온 집 파는 거밖에는 결혼시키기 위해서 아버지가 집을 팔아야 돼요. 대출도 이제 받을 대로 다 받은 거죠. 파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노후가 보장이 안 되네요. 그런데 자식들은 옆에 수정이가 더 많이 받았다. 그렇죠. 조선일보가 네. 보도했습니다. 네. 뭐 씁쓸한 얘기긴 합니다만 네. 좀 이런 문제들이 결국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것 아닐까 뭐 이렇게 봅니다. 결혼과 관련된 부분을 뉴스를 찾다 보니까 상당히 정서적으로 감정을 자극하는 뉴스들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네. 26 직장 여성이 결혼 자금을 마련하려면 아까 말씀드렸죠? 네. 부모님께 손 안 벌리고 내가 결혼 자금을 만들어야 된다. 그럼 네. 26살 직장 여성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 여기 26살 연욱 씨도 있잖아요. 자,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네. 전제 조건이 있어요. 26의 직장 여성 전제 조건이 어떠냐? 매달 130만 원 정도의 월급을 받습니다. 실제 수령액. 그러면 뭐 월급 그 명세서에 찍힌 건 150만 원 정도 되겠죠? 그렇죠. 뭐 평균 정도 된다고 세금 보겠습니다. 다 내고 하면. 이분이 결혼 직장 생활하면서 만기가 된 1,000만 원짜리 예금과 이런 예금이 있어요. 네. 매달 지출이 중요한데 주택 청약 10만 원, 적금 30만 원 3년 한도 붙고 있고요. 적금 35만 원 3년 한도 2개 붙고 있어요. 보험 20만 원짜리 하나 붙고 있고요. 생활비를 한 달에 10만 원 정도 쓴다고 합니다. 아니 이게 가능해요? 10만 원? 어떻게 가능하죠? 에이, 이거 말이 안 돼. 말이 안 어떻게 됩니다. 10만 원으로? 뭐 부모님이 다 대주는 거지. 먹을 거 다 대주고 또 교통비만 쓰고 그러면 되면 10만 원 내는 거 아니에요? 옷도 사주고. 그러겠다. 엄마 명의 아, 가족 카드 만들어서 묻어 쓰겠다. 산다? 묻어서? 엄마가 집 옷도 사주고 뭐 이러면 되는 거죠. 어떡해. 이런 뭐 실수령이 130만 원 직장 여성은 많지만 이 정도로 부모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직장 여성 과연 많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만 이분이 결혼 자금을 마련하는 거는 방법이 어떤 거냐? 이 기사에 있어요. 네. 좀 재미있어서 이거 어떻게 기사를 이렇게 썼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방법은 만기가 된 여유자금 1,000만 원을 정기예금을 붓습니다. 정기예금 부어요. 그리고 지금 붓고 있는 35만 원씩 3년을 불입하는 적금을 그냥 살려둡니다. 그러면 3년 후에 2,400만 원 정도를 모아서 결혼 자금을 만들 수 있다. 2,400만 원으로? 그래도 터무니없잖아. 4천만 원 되려면. 4천만 원, 뭐 남은 1,600만 원을 어머니가 엄마한테 도와주셔야 되나요? 또 등골을. 그러니 방금 전에 본 기사 조선일보가 보도했지만 네. 엄마엄마 분께서 말씀하셨지 부모님한테 돈 맡겼냐 이놈들아? 저분은 아마 부모님일 것 같아요. 네, 트위터로 의견 주셨어요. 부모님, 네. 네. 조선일보가 얘기한 겁니다. 네. 부모들, 자식들이 꼭 이렇게 생각. 조선일보. 네. 네. 다시 한번 짚어드립니다. 네. 조선일보가 말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런 방법밖에 없어요. 자, 기사를 또 보겠습니다. 영어로 돼 있네. 영어 기사 한번 보죠. 네. 영어 기사 쭉 내려보면 하우스홀드 뭐 얘기 나오는 것 네. 같아요. 영어는 내려가고요. 자, 결국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결혼하려면 결국 뭐 해야 되죠?
대출, 대출. 빚 남의 돈 받아야죠. 써야지. 네. 뭐 빠른 금융 이용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런 거. 네. 이런 거 이용하다 보니까 지금 문제가 뭐냐면 우리나라 가계 건전성의 위험 단계로 내려갔고 불량 대출자가 자꾸만 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뭐 들으셔서 알 거예요. 내용은 뭐냐? 나이스 신용평가정보의 자료에 따르면 9월부터 1년간 빚을 연체한 비율이 전년보다 0.26포인트 오른 2.21을 기록했다. 그 내용이 뭐냐? 뭐 숫자 다 제끼고요. 100명 중에 2명 내지 3명은 빚을 못 갚고 있는 거예요. 아, 갚아야 되는데 아까 그 시기를 지나친 게스트분이 거죠? 말씀해 주신 거 네. 가운데서 중요한 얘기가 있죠. 내가 비정규직 네. 월세 사는데 빚 못 갚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거기에 더 붙어서 결혼 자금으로 한 1억 빌렸다. 간신히 빌렸는데 그 빚 어떻게 갚겠어요? 그러게요. 집? 참, 아. 그 대출 빚 때문에 호화롭게 결혼을 하고 나서도 이혼하는 케이스가 진짜 많습니다. 아, 이런 게 더 사랑과 전쟁이 나온다고요. 그래서 돌싱이 많은가? 네, 애청자시군요.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네. 저는 아직 돌싱은 아닌 것으로 판명이 이해해 됐습니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돌싱은 아닌 네. 아직 가지지 못한 것으로. 자,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하겠어요? 혼자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뭐 혼자 같이 못 살면 혼자 살아야 되는데 같이 못 살아서 혼자 살면 그럼 행복하냐? 화려한 싱글을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 잠깐 말씀드리면 저는 조금 화려할 수 있는 싱글을 살고 있습니다만 잠시만요. 좀 이따가 제가 네. 다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낱낱이 뭐,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를 보겠습니다. 결혼 안 하니 묻지 않는 세대가 됐다는 얘기인데 1인 가구 현황이 올해만요. 1인 가구 시대가 본격적으로 개막됐는데 통계청이 올해 기준으로 전국의 1인 가구를 조사한 결과 무려 퍼센테이지가 25.3%에 이르렀다. 4분의 1. 그러니까 4집 중에 한 곳은 혼자 사는 집이죠. 그렇죠. 2035년이 되면 34.3%에 이른다. 그러면 3집 중에 한 집은 혼자 사는 집이에요. 그러면 그럼 그럴 수도 있어요. 네. 근데 그 부분에서 어떻게 혼자 살고 있느냐가 중요하죠. 어떻게 혼자 살고 있느냐? 1인 가구의 주택 소유율이 굉장히 낮은 것은 뭐 알고 있고 주거의 안정성이 매우 떨어진다는 겁니다. 이유가 뭐냐면 직장과 무조건 가깝게 방은 좁고 넓고 이런 거 뭐 상관할 필요 없이 뭐 돈이 있는 대로 혼자 사는 세대들은 대부분 출근 통학거리 경제 사정에 매여서 삶의 질, 주거주택의 질은 절대 볼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는 것으로 판명될 수 있겠죠. 연욱 씨는 부모님과 함께 사시나요? 네, 저는 지금 같이 함께 살고 자취하는 여자친구 집에 자주 가서 주무셔야 될 거예요. 남자친구, 요즘 워낙 남자친구 집이겠죠. 남자친구죠? 네. 자취하는 남자친구가 뭐 위험할 게 있다고. 여자친구는 위험하다는 거지. 무슨 생각하시는 거예요? 나 또. 잘 있는 남자친구를. 그렇죠. 뉴스 시간에 네. 뉴스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예. 여러분들은 지금 고품격 청춘 노가리 방송 네, 리얼 시청하고 계십니다. 토크쇼. 네. 제가 대학생 시절에는 제가 하숙을 했어요. 제 어. 외동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엄마 아빠가 하숙집 아주머니가 계시는 안채에다가 방을 얻어준 거예요. 혼자 살기 그렇게 위험하니까. 제가 좀 청주에 있었는데 청주 상당구 우암동 그쪽이 굉장한 상당구 우암동 우밤 지역인가요? 엄청 많이 일어났어요. 성폭행도 많이 일어나고 지나가다가 더운 여름에 문 열어놓고 낮잠 자고 있었는데 남자가 들어와서 성폭행하고 도망가고 비일비재합니다. 너무 무서워요. 혼자 사는 거 심각한데요. 여자들 진짜 결혼을 위험해요. 해도 문제, 안 해도 문제. 그러니까. 우리 보러 뭘 어쩌라는 말씀이십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얘기죠. 네. 뭐 마지막 기사입니다. 잠깐 제목만 보겠는데요. 네. 혼자 사는 사람 10명 중에 4명은 월세를 살고 있고 20대가 80% 이상이다. 20대가 80% 이상입니다. 그렇게 네. 엄청 많네. 되게 많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네. 예. 30대가 되면 결혼하게 되면 자연히 집을 갖게 되겠지만 그 이전에 20대들은 다 혼자 사는 세대. 그치, 돈이 그렇게 없으니까. 되겠죠. 자, 결혼과 관련된 뉴스를 쭉 이제 살펴봤습니다. 네. 두 분께서는 과연 그러면 몇 살쯤 결혼하고 싶은지 뭐 생각해 본 적 있지 않겠어요? 저는 어렸을 때는 27살이 돼서 결혼을 하고 지금 31살 나이쯤에는 아이들 2명, 3명을 난 아버지 이게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여전히 그래서 요즘의 목표는 네. 한 34 안에 한번 결혼을 해보자. 34 안에 34 안에 한번 해보자. 네. 34 안에 그러시구나. 근데 34 안에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결혼할 조건을 그러니까, 만들어놔야지. 갖춰줄게. 뭐 아무것도 없이 할 수 없잖아요. 그게 너무 슬프다. 연옥 씨는요? 저는 어린 쪽에는 항상 제가 골드미스가 된다고 항상 그랬거든요.
왜냐면 너무 멋있잖아, 골드미스. 그쵸? 근데 점점 현실을 알아가고 그렇게 골드미스 분들의 애환이며 비애를 듣잖아요. 아까 그분도 아플 때 혼자서 죽 끓여 먹거나. 주캐스분. 그렇죠. 또 그 제비집 머리로 까치집, 그렇죠. 제비집. 네. 편의점 털레털레 가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비참하고 속상해요. 결국에는 노령이 고령이 됐을 때는 남는 건 내 배우자밖에 없는 건데. 그래서 요즘에는 다시 생각을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두 분께서 희망사항을 말씀하셨습니다만 제 경험을 말씀드리자면 제가 방송이 17년 차입니다. 17년 차, 저 42인데 아직 결혼 못했습니다. 두 분 빨리 꿈을 포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오늘 굉장히 마음에 드는 여성분을 오늘 찾은 것 같은데요. 저 끝에 계시는 분홍색 옷을 입으신 여성분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조금 이따 저희 어머니께 여쭤보고 처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분 조건 괜찮아요. 네,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네. 아니 이렇게 PD님께서는 프로필이 정말 좋잖아요. 그렇죠? 재산 공개까지 일단 하실 건데 이렇게 좋은데 여태까지 솔로라는 건 자기 자신과의 타협을 못해서 그래. 스타일리시도 하시고 머리 스타일도 완전 딱 잡는 어떤 집게 느낌으로 딱 문제 그거라니까? 아직도 나 같은 여자를 원하죠. 그치? 자, 잠시 뉴스를 중단하고 대담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담에 제가 솔직하게 대담을 말씀드리자면 이 남자 왜 여태까지 못했는가 지금부터 추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조금 제가 장난기를 좀 빼고 말씀드리자면 결혼할 수 있는 기회를 맞았죠. 기회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결혼할 수 있을 만한 환경도 있었고 결혼을 넘어가기 직전까지 갔었죠. 그 여자분과 결혼을 했었다라면 뭐 지금 뭐 이런 얘기를 안 했었겠죠. 그렇죠. 근데 제일 왜? 중요한 부분 두 사람이 아까도 말씀했지만 타이밍인데 타이밍이 잘 안 맞았어요. 근데 타이밍이 잘 안 맞은 대부분의 남자 여성분들이 아주 장기간의 노총각으로 가는 이유는 그게 상처가 되기 때문입니다. 내게 무슨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결혼을 못하는 부분. 그것이 해소되기 전까지 나는 결혼을 할 수 없다라는 강박관념. 그게 정신적인 건가요? 정신적인 부분도 되고요. 경제적인 부분도 분명히 됩니다. 그분과 결혼을 하지 못했던 이유는 제가 갑자기 직장을 잃었기 때문이거든요. 실직?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나는 저 완전한 직장을 갖기 전까지는 결혼을 못하겠다라는 강박관념을 갖게 되고 그 시간이 계속 지나게 되는데 실제로 직장을 갖게 되어서도 이 직장을 완성하기 전까지 결혼할 수 없다는 강박관념을 가질 수 있죠. 대체로 40살이 넘은 남녀를 여쭤본다면 아마 저 같은 말씀을 대체로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비슷해요. 그래요? 네. 그래서 아까 두 분 끝나고 노가리랑 소주 한 잔 하시고 의형제 맺으시길 바랄게요. 오늘 결혼과 관련된 마지막 뉴스 보겠습니다. 그러나 매우 불쾌한 뉴스입니다. 보시죠. 결혼 비용 아껴 어려운 이웃을 돕겠다라는 아주 아름다운 뉴스입니다. 이런 거 이거 실제로 이 두 분께서 결심을 하셨고 실제로 사진까지 있기 때문에 장난기를 좀 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결혼식을 서울시에서 해준다고 합니다. 시민 결혼식. 시민 결혼식을 해준다고 하는데 내용은 뭐냐면 신청사가 만들어졌습니다. 지하 2층에 이벤트홀을 이용한 결혼식을 할 경우에 이용요금 10만 원, 20만 원만 받고 또 하나 메이크업, 헤어스타일링, 사회, 축가, 사진 촬영 등을 시민들의 재능 기부를 받아서 결혼식을 치를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 내용입니다. 좋은 내용이긴 한데 조금 아쉬운 게 있다면 매주 토요일 한 쌍만 할 수 있다. 12월부터 접수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관심 있으시면 말씀하시고 이분들처럼 결혼식 비용을 어려운 사람을 돕는 데 쓴다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은 하게 됩니다만 저희 둘로서는 상당히 약 올리는 기사가 아닐까. 이건 그렇게 할 줄 몰라서 하나? 할 수도 있지. 그런데 요즘엔 결혼 비용 자체를 굉장히 과도하게 하기 때문에 빚을 내서 혹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부모님께서 막 4천만 원 막 혼수 막 더 좋은 거 이 1캐럿이 아니라 막 2캐럿, 3캐럿 막 이제 이런 부분들에 약간 과소비적인 거품이 많이 끼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은 그거를 빼기 위한 어떤 그런 느낌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서 서울시 어떤 결혼식 제공하겠다고 하는 그 의미와 이분들이 하겠다는 의미가 좀 상통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닌가. 긍정적인 효과인 것 같아요.
JIJYAA 분께서 유용한 정보네요. 크크 해서 보내주셨는데 네. 유용하긴 한데 토요일 날 한 쌍만 가능하다는 거. 네. 빨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부모님을 좀 설득을 하셔야 된다는 거. 부모님이 평생을 돌아다니면서 친구분들에게 친구 자녀분이 결혼하실 때 10만 원, 5만 원 내고 다니시니까 내 자녀 결혼할 때 쭉 거두실 생각을 그러니까. 네, 아무래도 하고 계실 텐데 이 부분. 네. 저는 사실 제가 원하는 결혼식을 꿈꿔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어떤 거냐면 결혼식이에요? 제가 이제 행복한 밥차, 신랑 신부가 밥차를 몰고 가요. 네. 그래서 밥을 일단 해. 그리고 사람들에게 하객들을 딱 오면 무조건 밥을 퍼줘요. 네. 축하합니다. 그리고 그 돈 줄 거 아니에요? 축의금? 축의금 받아서 어려운 사람 위해서 밥차 한 번 더 몰고 가요. 이런 생각을 가진 분 저와 결혼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신청해 주시면. 네. 그런데 이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의 여성분들께서 아 좋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군요 하고 연락이 안 되더라고요. 참 좋은 사람 네, 만났으면 좋은 생각을 좋겠다. 가지고 계시지만 저의 결혼식은 아닐 거예요. 라고 생각하시는 좋은 것으로. 분 만나실 거예요. 네, 저 분홍색 입으신 분께서는 아마 그런 생각을 하시지 않을까. 참 마음에 드는 그렇습니다. 재산이 많이 되는 부분도 있고. 네. 자 지금부터는 정치 분야에 대한 뉴스를 조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단일화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뉴스를 말씀드렸는데 오늘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 기대해 주십시오라는 말씀드렸는데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정말 난리가 났어요. 그렇죠. 난리가 났죠. 난리가 났어요. 자세한 내용 다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네. 이거 다 옮기려고 하면 뭐 솔직히 말씀드려서 오해도 불러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렇죠.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다만 문재인 후보, 안철수 후보 두 분 모두의 한마디씩만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이것으로 좀 대신할까 하니까요. 문재인 후보가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 말씀하신 부분 이겁니다. 안 후보와 맞이앉은 이후에 여론조사와 공론조사 통한 방식을 제해와서 흔쾌하게 수용했다. 이제는 양측이 국민들에게 더 착한 모습을 보이거나 누가 유리한 방안을 따낼 것이냐 급급해하지 말고 어느 것이든 객관적이고 두 후보가 승복할 수 있는 방안인지를 보여드리자라고 말했습니다. 어제 말씀드렸죠. 정정당당하지 않으면 그쪽이 손해 본다. 네, 그렇죠. 말씀을. 내가 너무 선견지명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이 부분을 말씀하셨어요. 그러게요. 네. 자, 네. 안철수 후보, 안철수 후보의 오늘 얘기를 또 화답하는 내용이에요. 어떻게 보면 단일화 과정은 본인이 지지하지 않는 후보가 단일화 후보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더라도 승복하고 지지할 수 있도록 돼야 한다. 민주당을 중심으로 국민적인 열망을 모아 대선을 치를 것이며 대선 승리 후에는 당연히 민주당이 가장 중요한 국정 파트너가 될 것이다. 흩어지지 말고 모이자는 말씀이고 민주당도 동참할 수 있다. 자기가 되든 어쨌건 간에 민주당이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말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두 분의 얘기에 대해서 더 이상의 코멘트를 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사족일 수밖에 없어요. 이 두 가지 말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정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20대 여러분, 학교 다니시는 여러분, 혹여 직장 때문에 다른 곳에 가 계시는 여러분, 이 기사 눈여겨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내용은 뭐냐면 중앙선관위가 대선 부재자 투표 신고를 내일부터 받는다고 합니다. 네, 내일부터 25일까지 부재자 투표 신고를 받는데요. 부재자 투표 신고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전국 구시, 군구청, 읍면 동사무소에 배치되어 있는 부재자 신고서를 작성해서 본인의 주민등록 관할 구, 군, 시 혹은 읍면동에 25일 혹은 25일 6시까지 우편 발송하거나 직접 제출하면 된다고 합니다. 부재자 신고서는 중앙선관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홈페이지나 행정안전부 군구청 홈페이지에서도 내려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복잡하죠? 아니 복잡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주소지가 본인이 원래 살고 있는 곳과 다른 경우가 있을 거예요. 혹은 자취를 하거나 기숙사에 살거나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쵸, 주소지가 본인의 고향으로 되어 계신 분들만 해당하는 건데 동사무소 가라는 얘기죠. 동사무소에 비치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신청서가. 그래서 그 신청서를 본인의 지역에 있는 그쪽으로 이제 보내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보내서 부재자 신고를 맞춰달라는 얘기예요. 그쵸, 내일부터 신고를 받는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한다고요? 25일까지입니다. 25일까지. 간단하게 한 번만 더 정리하겠습니다. 뭐냐면 홈페이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나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혹은
구신구군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일단 다운받으세요. 신청서를 다운받으셔서 뭘 써야 되는지를 보시고 작성을 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지금 있는 곳에 동사무소 아무 곳에나 찾아가셔서 내세요. 투표하기 가장 좋으신 곳에 그래서 내시면 됩니다. 그럼 아니요, 거기가 아니군요. 죄송합니다. 거기가 아니고 자기가 살고 있는 곳에 보내세요. 보내야 돼요. 보내시면 내가 지금 있는 곳에 투표할 수 있다. 이거 너무 복잡한 거 아니에요? 그냥 컴퓨터에서 띡 신청만 하면 될 것 같은데 뭐가 이렇게 복잡해? 그러니까 애들이 투표를 안 하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디도스와 관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거 뭐 또 전산 과정에서 또 문제가 생기면 굉장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서류 절차로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러분 조금 복잡하지만 좀 이겨냅시다. 이 부분 쓰셔가지고요. 자기가 살고 있는 동사무소에 보내세요. 내가 어디서 투표하겠다. 그리고 그 날짜 돼서 내가 살고 있는 곳에 가셔서 투표하시면 됩니다. 투표 시간이 좀 다른데 투표는 13일과 14일, 19일이 아니고요. 13일과 14일 하게 되고요.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4시까지밖에 안 됩니다. 이것도 좀 불합리하다. 왜 4시까지야? 똑같이 6시까지로 하지. 6시까지? 뭐 더 늘려도 되지 않나? 투표 시간 어차피 미리 하는 건데. 부재 투표 시간까지 또 제약하는 건 좀 그러네요. 하여튼 중앙선관위 이번 투표, 부재 투표 잘 관리해 주기 바란다는 말씀으로 이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혹시 첫째 날, 둘째 날 시간이 혹시 다른가요? 그건 모르시나요? 첫째 날, 둘째 날 똑같습니다. 13일, 14일 6시부터 4시? 오후 4시까지. 6시부터 4시? 참고로 미국 대선 제가 미국 대선 있을 때 잠깐 미국에 있었는데 이틀 동안 하고요. 그걸 하고 시간 역시 비슷합니다. 대신에 그쪽은 7시까지 투표를 하더라고요. 이틀 동안 합니다. 우리는 19일 날 하루밖에 안 하는데 중앙선관위 좀 안을 좀 많이 내주시고 국회의원 여러분 투표할 수 있는 시간 좀 많이 주세요. 왜 그렇게 자꾸 짜게 이렇게 그러게요. 뉴스죠. 뉴스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제가 잠시 경솔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끝에 마지막 뉴스를 보겠습니다. 이 뉴스 여러분 조금 소개해드린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어제 저녁 때부터 아주 굉장히 많은 회자됐던 뉴스인데 오늘 아침부터는 이 뉴스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상했어요. 무슨 내용이냐면 김광준 부장검사 구속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시민일보가 보도한 내용이고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최근 10년 내 현직 검사가 구속된 첫 사례입니다. 현직 검사가 10년 내에 구속된 적이 없어요. 없었어요. 10년 동안. 그렇죠. 왜 그랬을까요? 비리가 없었을까? 아니죠. 묻었겠죠. 왜 묻었을까? 그런 내용이고요. 뒤로. 이 영장 전담 판사께서 말씀하신 게 주요 범죄 혐의에 관한 소명이 있고 피의자의 지위와 수사 진행 경과에 비춰 증거 인멸 및 도망의 염려도 인정된다. 현직 검사가 증거 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된다. 도대체 어떤 죄를 졌길래 이러냐? 얼마나 심하길래. 그렇죠? 이거 잘 모르실 거예요. 제가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총 9억 5천여만 원을 수뢰한 혐의입니다. 이게 첫 번째 2008년 유진그룹에 대한 내사를 마무리해 주는 대가로 5천만 원 받았고 제일저축은행으로부터 불법 대출 받을 수 있도록 시세 차익을 얻어서 한 의혹도 있고요. 2008년 사건 관련 청탁과 함께 2억 7천만 원. 2010년 대구지검 서부지정 차장검사로 재직하면서 전직 국가정보원 직원 부인 김모 씨의 개인 고수 사건에도 영향력을 발휘해서 8천만 원을 또 받고요. 야, 무슨 사건을 처리해주면 그냥 돈이 천만 원대네. 좀 작은 것도 있어요. 2008년 수사력의 영향력을 대가로 KTF 임원으로부터 700만 원을 받았습니다. KTF 임원이라서 대기업 임원에서 조금 덜 받았나? 뭐 단가표가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뭐 그런 거 있나 봐요. 이거 해주면 얼마? 업무 단가표? 저도 기사 하나 읽어준다. 받을까 안 될까요? 마지막으로 유진그룹으로부터 유흥업소 술값을 대납한 사실도 있고 업주와 입을 맞추거나 가짜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만드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한 것도 있습니다. 현직 검사가. 현직. 야, 이거 돈 주면은 죄가 있다가도 없는 걸로 만들어주고. 그러니까. 뭐 과한 것도 줄여줄 수 있고.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는 뭐 저희가 제대로 인정하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없네요, 정말. 끝으로 말씀드릴 것은 제가 뉴스를 오늘 말씀드리면서 결혼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감정적으로 흘러서 마지막 기사까지 감정적으로 소개해드린 부분은 있습니다만 우리의 이 사법개혁, 특히 검찰개혁 이번 선거를 통해서 하지 못하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이런 불안감밖에 들 수가 없고 검찰은 과연 그럼 무엇인가? 검찰 얼밀히 따져볼까요? 공무원이에요. 국가 공무원이죠. 그렇죠. 검찰 공무원. 네. 근데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흥분하는 이유. 검사 신랑과 인수진잖아요. 그죠? 아까 법관이 1순위, 검사가 2순위, 2순위. 맞아요. 판사가 언저리 다 1순위, 있어. 검찰이 2순위. 그 언저리 다 있어. 그만큼 힘을 가졌기 때문에 2순위가 되었다. 만약 검사가 힘을 잃는다면 검사가 신랑감 2순위가 될 수 있을까요? 공무원인데. 공무원도 뭐 높은 순위에는 있겠죠. 하지만 이렇게 우리 사회가 검사는 누구나 결혼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런 좀 장황한 얘기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 거기에 지난 10년간 검사가 구속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뉴스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네. 내일은 어떤 소식이 있을지 다시 한번 기대해 주시고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땡큐. 고맙습니다. 네.